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고독사입니다.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사연 몇 개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극적인 죽음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현장 실무자의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사람의 사명감이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절박한 외침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고독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냥 혼자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실조차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그런 쓸쓸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들뜨고 행복해야 할 그 명절 연휴, 바로 뒤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명절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 담당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결코 특별하거나 드문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국가 전체의 통계를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소리 없는 위기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고독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몇몇 불행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아주 분명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독사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13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있다면서 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 틈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시스템의 구멍, 바로 사각지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위험한 사람을 가려내는 방식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의 경험이나 직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게 전국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17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찾아내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디 사느냐, 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생사가 갈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복지로또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 구멍은 조금 의외의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침묵의 증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법의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세요. 공식적인 사망 원인 1위가 원인 불명이에요.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돼서 그렇죠. 하지만 법의학자들이 이 원인 불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드러났어요. 그 공통점, 바로 알코올이었습니다. 부검 데이터를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사회적 고립을 더 깊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지금 우리 복지 시스템은 이걸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스템의 실패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현장의 복지 담당자가 어떤 분의 의료 기록,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같은 정보를 보려면요. 무려 3개월 전의 기록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당뇨병이 심해서 약을 꼭 먹어야 하는데 1월부터 약을 안 타갔다고 쳐요. 이 치명적인 신호를 담당자는 4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3개월이요, 3개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좀 답답하고 암울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시스템의 구멍들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에서 개발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집에 카메라를 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전기나 수도 데이터의 패턴을 AI가 분석하는 거죠. 그러다가 평소랑 다른 이상 신호,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전기를 전혀 안 쓴다거나 하는 신호가 잡히면 바로 복지센터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벌써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어요. 기존의 스마트 플러그 같은 기술과 비교해보면 장점이 확실하죠. 집에 뭔가를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으니까 사생활 침해 걱정도 덜하고요. 훨씬 더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술 하나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결국엔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즉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4가지 시스템 개혁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한 3개월이나 늦는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둘째, 지역마다 제각각인 AI 모니터링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알코올 문제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의무화하고요. 마지막으로 명절처럼 특히 위험한 시기에는 위기 돌봄 기관을 만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두 명의 훌륭한 공무원에게 기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탓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담당하던 어떤 지역에 살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라는 거죠. 오늘 분석,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